건축이 단호박 쪽이 나온 것 같아요. 팥죽. 질문이 겁나 들어와. 어떻게 투자해? 몰라, 나. 내 포트폴리오 안 봐서 10% 차라. 나 마이너스야. 질문이 들어왔어. 질문이요. 앞으로 화폐가 쓰레기가 된다면서요. 쓰레기 될 확률 어느 시점은 다 돼요. 그러면 은행에서 그냥 이빨이 받아가지고 땅이나 뭐 저기 건물 같은 거 사놓으면 나중에 그 쓰레기 되면 안 갚아도 되나요? 이거는 이제 그때 상황 가봐야 돼. 보통 그 나라 채권 시장 원리에 의하면, 예를 들면 국채 같은 거 여러분들 잘 보잖아. 100%가 넘는 나라들이 있어. 국채 이자가 있어. 가끔가다 나와. 이제 터키가 망하기 전에 거의 그렇게 갔던 것 같아. 100% 가까이. 야, 왜 그렇게 이자를 많이 줄까요? 그렇게 많이 줘도 그 나라 국채 안 나. 왜? 망할 거 뻔하니까. 이유는 간단해. 망할 거 뻔하니까. 그래도 망했잖아, 터키. 그 이름도 바꿨잖아, 트리키니로.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름도 바뀌었잖아, 트리키니로. 그러니까 망한 직전이되니까 이자를 거의 막 100% 가까이 줘. 근데도 그 누구도 안 사, 그 나라 국제를. 왜? 망할 거 뻔한데 그걸 원금 다 띄는데. 이자가 세면 뭐해? 원금 다 띄고 이자도 못 받는데. 너무 당연하죠. 회사도 똑같아. 회사채도 보면 어떠냐, 망하기 직전이 되면 회사채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회사에서 회사채를 새로 발행할 때 이자를 겁나 세게. 근데 그 누구도 어떻게 돼요? 안 사. 왜? 망할 회사채 사봤자 나중에서 뛰면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못 받는데 그 어떤 미친놈이 사. 똑같아. 그럼 그 나라의 화폐가 쓰레기가 된다는 거는 마치 이와 같은 거야.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응용할 때서 거부가 될 수도 있을 거야. 시대의 사기를 한번 제대로 치잖아. 거부로 내가 탄생을 해.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거 내가 단도를 다 해서 이거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질문 잘했어. 아니, 쓰레기가 될 거면 나중에 이빠이 돈 빌려가지고 금이나, 대표적인 게 금, 토지, 뭐 건물 같은 거를 사놔. 이빠이 빌려가지고. 그럼 나중에 어떠냐, 휴지조 가격 되면 어떻게 돼요? 안 갚아도 되잖아. 예를 들어 가치가 저기 10,000분의 1이 있어. 10,000분의 1로 떨어져. 이제 이 주값이 10,000원이야. 예를 들어서 나중에 화폐값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이 주값이 어떻게 되냐, 1조 원이야. 웃기지? 지금 이게 10,000원짜리야, 이게 하나가. 나중에 화폐가 작살이 났어, 가치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얼마까지 오르냐, 1조 원까지 올라왔어. 1조 원까지 올랐어. 1억도 아니고 1조 원까지 올랐어. 주간 그릇 값이. 초하이퍼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그래. 그런 나라들 있어. 잘 봐봐, 있어. 이게 시대의 그걸 알면, 시대의 어떻게 흐름을 잘 타면 거부로 다 탄생할 수 있어요. 전 일때 어떻게 공항 때 이렇게 가지고 그걸 보고
대풀도 없는데 어떻게 되냐. 겁으로 탄생한 애들이 생겨.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금, 토지, 건물, 그냥 부동산하고 금이야. 금이나 부동산을 사라. 땅이 최고 안정적이야. 건물 같은 게 나중에 전쟁 나면 다 이게 박살나면 어떻게 가치가 없어. 근데 땅은 폭탄이 이렇게 돈 같은 거는, 토지는 폭탄이 아무리 떨어져도 어떻게 되냐, 가치가 손상이 잘 안 돼. 거의 안 돼, 토지는. 근데 건물, 예를 들면 저기 롯데타워가 있어. 겁나 비싸잖아. 저기에 미사일 맞아가지고 저게 예전에 9.11 테러처럼 쫙 무너져. 가치가 없어지는 거야. 그럼 대부분 뭐냐, 금하고 토지야. 그걸 정확히 봐. 천재들 같은 애들이 그걸 흐름을 보고 딱 그 정확히 그게 금하고 토지. 국가가 망하지 않고 토지에 대한 확보권이 있으면 금하고 토지가 최고 좋아. 설명할게. 지금 이게 10,000원짜리 주인데 나중에 나라가 개 작살나서 돈이 똥값이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죽 한 그릇이 어때? 1조 원이야. 와. 이제 그걸 정확히 포착하는 천재 같은 애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 1조 원을 빌려. 은행으로부터 1조 원을 빌려. 1조 원을 빌려. 그래서 1조 원을 뭘 사냐, 금이나 토지를 사. 1조 원어치를. 나중에 걔 작사에 나왔어. 1조 원을 갚아, 원금을. 1조 원이 얼마야? 주간 그 값이 1조. 오, 그게 가능해? 오, 가능해. 웃기지? 코미디지? 이 시대 흐름을 보면 시대의 사기꾼들이 거부가 돼. 시대의 사기꾼이야, 시대의 사기꾼들이. 이 시점을 정확히 알아차리면 그렇겠네. 누가 1조 원을 빌려? 그래서 사기라는 거야. 그래서 사기라는 거야. 1조 원씩 빌려줘. 1조 원씩 빌리는 사람도 있어. 있어. 여기 중국 같은 고상단 애들이 막 1조 원씩 빌리잖아. 당 간부들이. 담보도 없고 신용도 없는데 빌려주잖아. 빌려주지. 걔 권력 쪽을 알고 그 시스템을 갖다가 좀 알고 파고 들어. 해킹을 걸어. 그게 가능해. 한국은행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막 천문학적인 돈을 빌리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 그 누구냐? 예전에 말했잖아. 독립군 호손 애들. 얘네들이 그지를 안 해. 얘네들 때 우리의 환율이 지금 개작살 난 거야, 지금. 우리가 1,500원대 거의 왔죠. 개작살 났어. 얘네들이 지금 뒤에서 사고 친 거야. 빌려간 돈 가지고. 이거 이제 띄어먹고 하니까 그게 환율 시장에 돌고 돌다가 지금 대한민국 화폐가 개작살 난 거야, 지금. 우리나라 수는 어떻게 되냐? 중국에서 인민은행에서 중국 고산단을 1조 원씩 막 빌려가. 한 명 다. 우리나라도 있냐? 우리나라에서 배우고 간 거야.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배운 거야. 우리나라에서 배우고 간 거야. 그거. 다른 금융선진국에서는 그거 상상도 못한 일이야. 누가 많이 빌려가냐? 그 정치권에 보면 그 기생충 같은 애들이 있어. 예전에 그 역사적으로 그러면 옛날 상하이파 독립운동가 후손의 새끼들이야. 이 새끼들이 어떻게 그냥 기생충 같은 새끼. 한국은행에서 돈을 직접 다이렉트 빌려가. 그거 가지고 돈 장사 하는 거야. 그러다 날리면 어떻게 돼요? 날리면 그냥 이제 뛰는 거야, 한국은행. 한국인이 그냥 뛰는 거야. 미수 처리 딱 해버려, 그냥. 쉽죠? 돈 벌기 쉽지? 돈 벌기 쉬워. 중국 공산당 애들이 그걸 어디서 배워갔냐? 우리나라에서 배워간 거야. 사람들이 잘 모르네. 우리나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폐를 안 믿는 거야, 한일시장에서. 저지랄 하니까. 근데 중국 위안화는 왜 그래요? 중국 위안화는 국력이 있기 때문에 가네. 근데 한국은 언제 망할지도 몰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낙인이 찍힌 회사야. 그래서 그게 중국하고 틀려서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상황을 같이 보면 굉장히 그거 안 돼. 옛날에 어떻게 냐, 내가 계속 얘기하죠. 중국 공산당들이 중국 인민은행에서 싼 이자로 갔다가 그거로 여기저기 투기 사업을 많이 해.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래서 1등에서 1000등까지가 대부분이 중국 공산당 애들이야. 얘네 김우중 회장 때문에. 그럼 그게 어디서 배운 거냐? 대한민국에서 배운 거야. 대한민국 그래,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 화폐를 안 믿는 거야, 환율시장이. 근데 대한민국에서 환율시장이 뭔가 크레임이 딱 걸리면 어떻게 하냐? 다 던져버려. 환율시장에서 원화를 갖다 다 던져버려. 제 문제도 있다. 던져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환율이 개작살 나는 거야. 왜? 신용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2번 사기를 쳤어. 그것도 있지만 제일 큰 게 뭐냐면 지금까지도 이거야. 내가 그래서 저희 독립운동가 이 후손 새끼들 지금 이게 정치 기생충이 이 새끼들 다 어떻게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뿌리가 잘 안 뽑혀. 그럼 얘네들 한국은행에서 말도 안 되는 기준금리를 빌려가. 뭐 얘네들이 빌릴 때가 어떻게 하냐? 막 1%, 2% 쌀 때 빌려가.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어지간하면 안 올리려고 해. 왜 그러냐? 얘네들 때문에. 얘네들이 못 올리게. 정치권을 압력이. 왜? 얘네들이 한국은행한테 빚을 겁나게 줬거든. 근데 막 미국처럼 5%, 6%, 7% 올라가면 어떡해? 얘네들은 망해. 그러니까 못 올리는 거야. 우리가 영끌족 때문에 못 올린 것도 있어. 3%에서 딱 멈춘 게. 잊어버려. 얘네들 때문에. 어지간하면 이거 강의 안 하는데 해야 할 것 같아. 얘네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한국은행에서 다이렉트로 빌려갔어. 근데 그거를 전 세계에다가 이거 좀 투기성 자본으로 얘들도 그 대부분 그 동남아시아 이쪽에다 많이 그걸 뿌려놨어. 예전에 그 태국발 금융 위기가 나중에 우리나라로 전이가 돼. 이게 이것 때문에. 걔네들이 모락처럼 서려니까 어떻게 원금 뛰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에서 싼 이자를 빌려가 독립운동가 후상 개새끼들이 어떻게 하냐 배째한 거야. 그냥 띄어먹은 거야. 띄어먹은 거야. 띄어먹었어 그 당시에 다 이 새끼들이. 근데 이 새끼들이 아직도 그걸 권력을 안 놓으려고 지금 해. 문제를 많이 일으켜. 그냥 얘네들은 딱 기생충이야. 대한민국 기생충들이야. 뽑아내려고 하는데 원체 뿌리가 깊게 박혀가지고 다 안 뽑혀. 내 머리가 아파 죽었어. 지금 많이 뿌리 뽑았어 내가. 큰 뿌리 몇 개는 내가 뽑아놨어. 지금 대한민국 환율시장이 작살나는 게 이 새끼들 때문에 지금. 욕이 안 나오냐 안 나오고 그냥 해도 너무하잖아. 야 독립군 후손 이 기생충 개새끼들. 아이고. 그럼 얘네들한테 왜 빌려줘요? 그 역사적 이유가 있어. 이승만 정부 때로 넘어가야 돼. 나중에 이승만 정부의 하와이파하고 상하이파하고 싸우다가 김구 선생이 어떻게 암살해서 죽죠. 이때 밀려나. 하와이파 애들. 자기네들 수장이 김구 선생이 돌아가셨잖아. 밀려나. 권력에서 밀려나. 이승만 하와이파한테. 상하이파 그 김구 선생의 상하이파에서 김구 선생 수장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 권력에서 이렇게 밀려난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냐 딜이 일어나. 이승만 대통령 쉽게 말하면 상하이파 애들하고 상하이파 독립군 애들하고 하와이파 독립군 애들하고 권력 투쟁하다가 어떻게 돼? 딜을 걸어. 니들 뒤로 물러서 우리가 미군 힘이 있어. 이게 하와이파야. 김구 선생 이제 죽었지? 응. 니들 힘 없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네들 물러나 안 물러나. 오매망랑하고 막 지금 30 몇 년 동안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라를 찾았는데 권력을 잡고 주지 당연히. 근데 이승만의 하와이파이 애한테 완전히 밀려버린 거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승만 정부 하와이파에서 어떻게 되냐, 얘네들 밀어내고 싶은데 얘네들도 명분이 있잖아. 나라를 독립하는데 많이 적어놓고. 그래서 어떻게 해? 니들은 자 우리가 오버워치 할 테니까 니들은 블랙워치 해. 딱 이거야. 이제 오버워치 하신 분은 시나리오 보면 다 알아.
우리가 위에서 지상에서 움직이니까 너희들은 지하에서 움직여. 이게 거래가 딱 하더라. 김구 선생님 돌아가시면서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 이게 경제 그 어떻게 이게 밑에가 이게 발목을 잡아 그때 그것 때문에. 이거는 강의 안 나왔는데 해야 할 거 안 돼. 근본적인 거 이거 얘들 싹 뿌리 뽑아야 국민들이 알아요. 쉽게 말해서 양지에서는 우리 상하이파가 지배를 할 테니까 너희들은 음지에서만 놀아. 음지에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해. 저기 상하이파 너희들은 원래 지하 조직이니까 음지에서 잘 적응하잖아. 음지로 내려가. 그래서 음지로 내려가. 정치 음지로 내려가. 지하.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돈 대줄 테니까 니들 그냥 먹고 살아. 그리고 어떻게 되냐? 자, 상하이파하고 하와이파하고 공통적인 숙적이 있어요. 숙적이 있어요. 상하이파 독립운동가하고 하와이파 독립운동가가 이게 양대 축으로 있는데 이쪽이 전데 공동 숙적이 있어. 그게 뭐냐? 김일성 저기 공산당 파야. 북쪽에 있죠. 공동의 숙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상하이파에서 어떻게 되냐? 우리도 방첩을 하겠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되냐? 지하에서 움직이면서 애들 독립군 할 때 니들 지하 조직 그 잘 숨어 다 짱 박히는 거 잘하잖아. 상하이파 니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지하에서 움직이면서 빨갱이들 잡으러 다녀. 우리가 돈 대줄게. 김구 선생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돼. 권력 구도가 딱 위아래로 다 정확히 딱 서열이 다 있어. 상하이파가 양지를 다리고 하와이파가 양지를 다니고 상하이파가 지하로 흘러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 상하이파 애들이 지하 조직 생활을 오래 했잖아. 그러니까 지하 조직 어떻게 다 할 줄 잘 알아. 권력도 밀렸고. 그리고 얘네들은 철천지 원수가 뭐야? 빨갱이야. 상하이파보다 하이파가 분동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가 군대도 제대로 창건이 안 됐어. 군대도 제대로 창건 안 돼. 정보기관이 없었어. 군대도 개판, 군대 월급도 못 주는 상황에서 정보기관 어떻게 그 당시에 만들어? 있긴 있었는데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너희들이 정보기관 역할을 해. 상하이파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딜이 일어난 거야. 너희들이 어떻게 돼? 지하 조직 생활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뭐 저기 미국으로 따지면 CIA 같은 그런 역할을 해. 빨갱이를 잡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지하에서 니들이 빨갱이들 어떻게 정보 수집해서 다 잡아내는 거 해. 우리가 돈은 대줄게. 그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그 당시에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어떻게 되냐? 이제 미군으로부터 지원하는 뭐 저기 그 돈이 있어. 근데 이게 택없이도 모자라. 근데 월급도 못 줬다고 해. 이쪽도 비슷해 상황. 그러니까 나중에 이승만 정부가 자 얘네들 지하로 가. 너희들 빨갱이 잡어. 너희들이 우리 뭐냐 대한민국의 CIA 같은 그런 역할을 해. 너희들 그 권한을 줄게. 이게 딜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을 그 방첩 활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 너무 당연하죠. 근데 나라에 돈이 없어 그 당시에. 뭐 어떻게 돈이 나올 때가 세금도 안 거치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 신나게 어떻게 해요? 한국은행이죠. 중앙은행에서 신나게 돈을 찍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얘네들한테 주는 거야. 그 당시엔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줬어요. 그러면 그거를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찍어내면 어떠냐? 이들이 걔들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첩보 활동을 한 거야 그 당시에. 그 빨갱이 때려잡으러 난 거야. 쉽게 말해 그 돈 받아가지고.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찍어낸 돈을 얘들한테 줘.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줘. 그럼 그거를 방첩 활동하면서 빨갱이 때려잡으러 다니는 거야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6.25까지 터지면서 이제 이게 작살이 난 거야.
그럼 얘네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냐 그때부터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이런 첩보 기관에다가 그걸 대줘요. 근데 이걸 갖다가 미군도 알고 일본도 알고 다 알고. 그러면 중앙은행을 그렇게 관리하면 그 나라 돈은 뭐야? 쓰레기야. 쓰레기야. 그딴 식으로 관리하면 어떻게 해야 쓰레기. 그렇게 해서 망한 나라가 어디야? 소련이야. 소련이 중앙은행에서 돈 찍어가지고 막 KGB에다 막 뿌린 거야. 그래서 망한 거야. 이게 망할 짓을 하는 거야,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니까 환율 시장에 있는 환율 브로커들은 다 알아. 대한민국 애들 쪽에서 무분별하게 지하로 다 이렇게 화폐 찍어서 그럼 저 나라 화폐 갖고 있어 1초라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소문이 났어. 이제 그러다가 6.25 전쟁 터지고 뭐 하다가 그게 가.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저기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러다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중앙정보부라, 그 당시 뭐였는지 몰라. 안기부였나? 중앙정보. 최초의 그 첩보 밤척 기관이 하나, 그때 생겨. 박정희 대통령이 생겨. 어떻게 나라에 그 밤척 기관이 하나도 없냐, 첩보 기관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게 딱 쿠데타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깡패들 다 때려 잡으러 다녀. 얘네들이 그 방첩 합병을 같이 했던 빨갱이 째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방첩 기관을 만드네. 박정희 대통령. 그럼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던 애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한번 입에 들어온 거는 안 뱉어내는 성격이 있어,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전까지는 얘네들이 그 대한민국의 방첩을 대부분 지하에서 몰래 활동을 했어. 상하이파 애들이. 근데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하면서 정식으로 방첩 기관을 중앙정부를 만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얘네들의 권한을 많이 박탈을 시켜. 그럼 어떻게 얘네들이 할 일이 없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그 중앙정보부에서 그걸 다 처리하는 거야, 이제. 넘어간 거야. 근데 어떻게 되냐? 예전에 중앙은행에서 찍어낸 돈 갖다가 어떻게 쓰던 그거는 그때는. 뭐야.